요즘 시골에 있는 부동산 거래가 안 되어서 답답하시죠? 저도 속 터져 죽겠습니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 여러분들 의견들은 어떤지 알고 싶어 영상 하나 만들어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착한 부동산 TV 박소장입니다. 시골 땅 전원주택 매매가 안 돼서 매도분들께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십니다. 왜 이렇게 거래가 없어졌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시다. 특히 시골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매도자분들 꼭 귀 기울여 주이소. 힘들게 지은 지 평생 일궈온 땅이 죗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또 해결책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수요 감소와 가격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지금 시골 부동산 거래를 막고 있는지 부동산 중개를 하는 제가 먼저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을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너무 욕은 하시지 마시고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수요 감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의 답답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로망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은퇴 후 귀농 귀촌을 꿈꾸며 시골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원 생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이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많은 분들이 시골살이의 어려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외 바비큐를 즐기려던 로망은 온갖 벌레의 습격으로 이제는 꿈속으로 사라졌고, 텃밭을 가꾸던 즐거움은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서 끝없는 풀과의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집에 계신 우리 사모님들, 뱀 한번 출연하면은 빨리 보따리 사서 하루라도 도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신랑분들한테 전달합니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편의시설이나 병원이 없어 생기는 불편함, 넉넉지 않은 대중교통은 예상보다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영상 댓글에서도 자주 볼 수 있듯이 시골 텃세,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런 텃세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른바 유턴족이 늘면서 시골살이에 대한 환상은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보건대 대부분 재차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을 보면은 자녀 교육 문제나 건강상의 이유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애들이 크면서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 시설 때문에 큰 도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반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지병이나 질환으로 자녀가 계신 곳 또는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시골 부동산을 이끌어주던 주력 구매층은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흔히 말하죠. 우리 우습게 소리지만 58년 개띠분들. 이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이 세대분들이 은퇴 후 전원생활의 로망을 품고 시골 땅이나 주택을 적극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이끌어 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의 대규모 은퇴가 시골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분들이 은퇴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갔고 대부분 수요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과거처럼 대규모로 은퇴하면서 시골로 향하는 물길들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는 시골 정착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들은 소유보다 경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굳이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시골에 집을 사기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워케이션, 일과 휴가를 함께 즐기는, 또 단기 임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언제든 내가 떠날 수 있는
유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세대들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그 자체에 대한 가치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주력 구매층인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는 줄어들고 새로운 수요층인 젊은 세대는 이제는 시골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지면서 시장의 활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수요 감소를 알아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깝깝하죠? 저도 참 암울한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회복될 기미가 보이겠습니까? 인구도 자꾸 줄어드는데 전문가들은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처럼 다시 부동산이 막 거래가 활발해지고 투자가 활성해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정부에서 당연하게 규제가 또 들어올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 차이입니다. 한 번씩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요가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가격 차이입니다. 매도자분들과 매수자분들의 생각하는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먼저 매도자의 심리를 한번 볼까요? 매도자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게 내 땅과 내 집이 가장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저도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평생 공들여 일궈온 땅과 정성을 쏟아 지은 집이 수치화할 수 없지만은 또 나름대로의 우리 가족 추억과 노력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이 정도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호가를 매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은 그러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죠. 요즘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에서도 이런 문제가 큰 화두로 주택중개보다는 이러한 영상을 제작해서 자주 올리곤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안 되니까 점점 매도자분들의 의견을 아니면 매도자분들의 그 가치를 시장에 맞게끔 현실화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매수자의 심리는 뭐겠습니까? 매수자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가치를 따집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위치, 조금 더 깨끗한 상태의 집을 찾습니다. 이제는 매수자들도 인터넷으로 시세를 파악하고 스마트폰으로 주변 시세를 다 검색하고 정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면은 이제는 섣불리 문의조차도 오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 구매에 당겨야지만 그 물건에 호기심이 있어야지만 문의가 오고 문의가 와야지만 또 중간에서 가격을 가지고 딜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안 되고 나서는 거래는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시선으로 좀 보게 되면은 분명히 전원주택이라든지 시골 땅이라든지 시골 부동산 수요는 있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매도자분들이 생각하는 나는 이만큼 투자했고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 가격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 또 매수자는 철저하게 데이터로 가치를 판단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매도자는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이 눈높이가 언제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제가 그런 가격 차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저도 되게 궁금하니까 댓글 제가 오픈해놨습니다. 마음대로 댓글 올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또 답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